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로 다뤄드리고 있는 제 매매 기법이 보통 뭐니까 저도 스윙도 하고 이제 단기 매매도 하고 개인 매매할 때는 뭐 거의 스캘핑에 준하는 그런 매매도 하고 다 해요. 이제 장세에 따라서 스윙이 좀 편안하게 뭐 먹힐 때가 있고 단기 매매가 잘 먹힐 때가 있고 뭐 스캘핑 위주로 좀 할 때가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 장세에서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스윙으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매매 리듬이 좀 짧게 그날 오버나잇을 하기보다는 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좀 많고, 장세가 좀 회복이 되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면 굳이 우리가 단기 매매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스윙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제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심 종목의 거의 90% 이상이 급등주 혹은 기준봉이 출현한 종목이 좋은 눌림 자리를 줬을 때 눌림에서 이렇게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릴 게 굳이 단기 매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식 투자라는 모든 그냥 전체적인 것을 놓고 설명을 할 때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금 그냥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스윙할 때도 그렇고요. 뭐 같이 투자할 때는 뭐 차트는 안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뭐 상이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궤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자꾸 좀 벌었다가 잃었다가가 좀 뭐 반복이 된다거나 수익이 꾸준히 안 난다거나 벌다가 한 방에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잘 벌다가 꼭 한두 방 크게 맞아서 벌어놓은 걸 다 까먹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확률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패턴이나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든지 잘 맞다가 계속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뭘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지 저항을 이용한 매매를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조정 주고 이 저항이었던 부분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 저항을 돌파했던 자리에 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 배우고 차트도 정말 많이 돌려보면서 이거는 괜찮은 매매다, 심플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뭐 잘 맞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10번을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안 맞고 다 그냥 사기만 하면은 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경험들. 반대로 또 이번에는 이제 돌파 매매를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같이 이렇게 뭐 돌파해서 돌파 매매를 내가 배워서 뭐 처음에는 좀 해보니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그냥 돌파하는 척하고 다 그냥 밀려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법을 배우고 나서 적용을 했는데 확률이 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온다든지 혹은 일정치 않는다든지, 왜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비유를 하나 먼저 들고 시작을 할게요. 주식도 어떤 우리가 뭐 공부나 뭐 답이 있는 뭐 수학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주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항상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그냥 주식 또한
전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전문 기술인데, 어떤 단순한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은, 시간을 두고 많이 훈련하고 하면은, 좀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우리가 뭐 노동할 때 쓰는 기술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웬만큼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전문 기술을 갖게가 되는데, 주식은 전문 기술은 맞는데 좀 약간 달라요.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랑 같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운동이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골프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가장 뭐 쉬운 축구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잘하게 될 수는 있죠. 잘하게 될 수는 있잖아요. 많이 훈련하고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잘하게 될 수는 있지만, 잘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어, 항상 프로가 되고, 또는 그를 뛰어넘어서 뭐 프리미어로 가고, 프리미어 리그로 간다든지, 뭐 분데스리가로 간다든지, 프리메라로 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이 전문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잘 하게 돼서, 프로가 되어서 또 나가서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축구를 잘한다는 게 단순히 체력만 좋다고 해서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좋다고 해서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운동을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국 최고의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이 되는 이제 선수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좀 골고루 갖춰낸,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이제 특출나게 뛰어나면서 이 부분으로 경쟁력을 갖는 거잖아요.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시장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봐야 할 것도 많고, 일단 당연히 주식을 잘 하시려면 공부나 뭐 매매나 훈련을 통한 기본기가 갖춰지셔야 되는 거고, 운동이랑 마찬가지로 체력도 필요하고요. 뭐 기법도 필요하고, 뭐 기법 안에 차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종목 선정 능력, 어떤 섹터를 보는 능력, 시장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 그 안에서 어떤 재료를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영리함, 또 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매매 원칙, 그것을 지켜내는 마인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맞아 들어갈 때 내가 주식을 매매해서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잘 하다가 뭐 손절이 나가거나 조금 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겼을 때 복귀를 해보면, 결국에는 물론 이 외에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빨리 만드느라고 8가지 정도 추린 거거든요. 손절하거나 손실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복귀를 해보면 이 중에 뭔가 하나는 제가 놓쳤어요. 항상 보면 이 8개가 모두가 맞아 들어갔는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정말 확률로서 따지고 보면은 많이 좀 적죠.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다 빼놓자고 잘 봤는데 재료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미스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다든지, 뭐 차트를 좀 잘못 봤다든지, 다 잘 봤는데 시장을 오판했다든지, 뭔가 하나는 항상 미스가 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차트 하나만 봐서 수익을 내시는 분, 물론 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매매하는 뭐 기법 기술만 아시는 분이 꾸준히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떨어지는데 경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식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저 주식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면 무조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에도 주식으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못 내요. 마인드만 좋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뭐 중요도 순으로 보자면 제가 뭐 영상 강의 올려드릴 때 참 많이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시장 안에 이 업종이 있고요. 섹터가 있고, 이 시장 안에 업종이 있고, 이 업종 안에 종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고려하지 않고, 업종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경우는 또 없어요.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우선이다. 아무리 뭐 긴다 하는 종목을 내가 찾으려고 해도 시장이 뭐 예를 들면 최근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물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항상 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넓은 그림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아무리 뭐 금융위기나 IMF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웬만한 장에서 아무리 장이 폭락해도 상한가는 나와요. 근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상한가 한두 개 나오는데 이거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2,000개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타는 법을 좀 이렇게 오래 경험하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도는 흐름도 좀 잘 파악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 좀 잘 파악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업종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강한 종목들을 골라내서 매매를 하고, 또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뭐 주가가 비리비리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견인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매매하는 것과 전혀 앞으로 오를 건덕지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인지, 차트적으로 우리가 100%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좀 이렇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혹은 차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패턴들, 뭐 기법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 손실이 나지 않게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감도 참 중요해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감, 촉 이런 것도 상당히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확률만 가지고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아무리 높은 확률이라고 내가 자신해도 90% 이상 나오는 자리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부분들은 오랜 경험에 의한 뭐 감이랄지 촉이랄지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모든 것을 또 받쳐주는 게 내가 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을 어떤 상황이 와도 지킬 수 있는 마인드, 플러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내 매매 원칙을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체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연한 대응,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시장의 뭐 유행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하나의 매매 혹은 하루의 매매, 그리고 하나의 매매, 하루의 매매들이 쌓여서 일주일의 매매가 될 것이고요. 이 일주일의 매매가 쌓여서 한 달의 매매가 되는 것이고, 한 달의 매매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하루하루, 매주, 집중해서, 이 주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식을 너무 쉽게 보진 않았나, 혹은 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군데에만 내가 꽂혀서 크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수익이 잘 안 나고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놓쳤는지, 사실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기법. 차트, 특히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니면은, 뭐 스윙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종목만 그냥 공부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근데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이 어떻건 뭐 업종이 어떻건 내가 공부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주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에 투자해서 뭐 시장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차트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이 기업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종목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대부분의 정말 99% 이상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워런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같은 그런 뭐 10년, 20년씩 들고 가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안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라고 해서 한 번 매수를 하면 그거가 그 기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막 10년, 20년씩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잘못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는 거고 팔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할 때도 모든 전제는 내가 이 기업의 A A라는 비즈니스, B라는 비즈니스, C라는 비즈니스, 이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이 비즈니스 방향이 달라진다든지,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매도를 하는 거고, 손절도 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리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아예 이렇게 종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식은 정말 이 종합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모든 요소들이 잘 갖춰지면서 하루하루 매매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계좌가 불어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뭐 그냥 운 좋게 뭐 50% 100% 이렇게 뭐 막 테마주 혹은 뭐 잡주 이런 거 건드시면서 뭐 한두 번의 어떤 큰 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돈을 버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 좋게 한두 번 이렇게 돈을 벌게 되시면, 계속해서 주식을 떠날 수 없게 되실 거고, 결국에는 다른 종목 또 들어가서 잃게 되는 결과가 거의 99%세요. 우리가 뭐 카지노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카지노 처음 가신 분이 한 번 따고, 평생 이제 카지노 가실 게 아니라면 그게 이제 딴 거지만 한 번 카지노에서 돈 따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게 돼 있고 언젠가는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20분 가까이가 됐네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